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는 다저스 팬들에게 있어 설마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논텐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저도 씁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린저는 다저스의 타자 유망주 트리오 중 작 피더슨과 코리 시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타자였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를 닮은 초창기 비주얼은 여성 관중들의 그라운드 난입을 심심치 않게 불러왔으며 호쾌한 스윙으로 만들어내는 홈런은 보는 사람의 속을 뻥 뚫리게 만들었고 늘 적극적인 주루와 함께 수비까지 뛰어난 매력 만점의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벨린저가 논텐더 방출을 당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논텐더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줘야 하는 1,810만 달러 연봉은 외야수 11위에 해당됐으며 2,538만 달러인 브라이스 하퍼와 700만 달러 차이였습니다. 지난 2년간 벨린저는 메이저리그 최악의 타자였습니다. WRC 플러스 69는 900타석 이상을 출전한 151명 중 꼴찌로 176을 기록하고 1위를 차지한 저지와는 10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WRC 플러스 69가 어떤 수준이냐면 현역 시절 대표적인 물방망이였던 알렉스 코라의 통산 기록이 70입니다. 올해 타구 속도 기록으로 보면 저지는 평균 95.9마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벨린저는 평균 89.4마일로 106위였으며 95마일 이상 하드히트 역시 저지는 61.8%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벨린저는 38.2%로 154위였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이었던 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MVP 시즌까지 좋았다가 지난 2년간 심각했던 95마일 이상 상대 장타율이 올해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벨린저가 빠른 공을 치기 위해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당겼기 때문으로 그로 인해 변화구에 더 취약한 타자가 된 벨린저는 패스트볼 타율이 1할 오픈 1, 2에서 2할 오픈 3, 2로 오른 반면 변화구 상대 타율은 1할 8푼 7, 2에서 1할 4푼 7, 2로 더 심각하게 떨어졌고 데뷔 후 가장 높은 삼진율을 기록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논텐더를 하기 전에 반대급부를 받아올 수 있는 트레이드를 하는 쪽이 이익입니다. 이에 다저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단장 미팅에서 다른 팀들에게 벨린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컵스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로 데려갈 경우 1,810만 달러 연봉을 그대로 줘야 했고 다저스도 연봉 부담을 하면 손해였기 때문에 벨린저 트레이드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벨린저 논텐더가 발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프리드먼 사장은 올해 벨린저의 부활을 확신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코디의 재능을 믿고 있다. 더 싼 가격에 그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벨린저의 부활을 믿는다는 프리드먼의 말이 진심이라면 다저스는 벨린저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벨린저 역시도 그동안 같이 노력했으며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코치들과 함께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텐더 방출을 당했다는 건 감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라 논텐더 후 원 소속팀과 재계약한 경우는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벨린저를 데려가게 될까요? 제가 주목하는 팀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메이저리그 단장들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전 소속팀의 선수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사스의 국제 스카우팅 디렉터 출신으로 자신이 직접 뽑았던 선수들인 주릭슨 프로파, 노마 마자라, 호르에 알파로, 그리고 다르비슈까지 텍사스 출신을 잔뜩 영입한 샌디에고 프렐러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파르안 자이디 사장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오클랜드 부단장 출신인 자이디는 다저스 단장 시절 브랜든 메카시, 스카 캐즈미어, 브래드 앤더슨과 맥스먼 씨 같은 오클랜드 출신들을 대거 데려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동안 다저스가 영입하는 선수들은 자이디가 데려오는 오클랜드 출신이거나 체이스 어틀리, 지미 롤린스, 조 블랜튼, 카를로스 루이스 같은 프리드먼이 데려오는 필라델피아 출신이었습니다. 자이디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작 피더슨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준 자이디는 현재 켈리 젠슨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린저 또한 자이디가 관심을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는 템파베이보다 더 비싼 선수들로 플래툰을 돌리는 자이디볼이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다저스의 9년 연속 지구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비록 디비전 시리즈 최종전에서 그것도 벨린저에게 결승타를 맞고 패했지만 1억 7,300만 달러를 쓰고 107승을 올림으로써 2억 8,600만 달러를 쓰고 106승을 올린 다저스보다 효율적인 야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그마나 가지 않았던 자이디의 글라스볼은 올해 81승 81패에 그침으로써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 부임한 자이디가 그동안 큰돈을 쓰지 않은 이유는 기존 계약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에반 롱고리아의 옵션을 거절하는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고액 장기 계약 선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2024년에 1200만 달러를 주는 디스클라파니와 650만 달러를 주는 윌머 플로레스를 제외하면 모든 계약이 내년으로 끝나는 자이언츠는 1차 사치세 위반선인 2억 3,300만 달러에 무려 1억 달러의 여유를 남겨놓고 있으며 2차 위반선 아래인 2억 5천만 달러까지는 돈을 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켈리 젠슨 영입, 칼로스 로돈 재계약과 함께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여인 저지를 노리고 있으며 저지를 영입하게 되더라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보다 수비가 더 뛰어난 중견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야스트렘스키의 수비도 준수하지만 좌익수가 피더슨이기 때문에 중견수의 범위가 더 넓어야 합니다. 만약 저지와 벨린저를 동시에 영입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외야라인은 좌익수 피더슨, 중견수 벨린저, 우익수 저지에 야스트렘스키가 백업을 맡는 기대해볼 만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저스는 전에도 팀의 레전드인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는 35세의 노장 허시아이저를 잡지 않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형인 라몬 마르티네스가 허시아이저의 뒤를 이어 에이스가 된 다저스는 그해 겨울 노모 히데오와 계약했고 박찬호와 데런 드라이포트, 페드로 아스타시오와 이스마일 발데스 등 기대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3년 계약을 맺은 허시아이저는 1995년과 1997년 월드시리즈에 오르지만 1988년과 같은 활약은 하지 못했고 1998년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듬해 클리브랜드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가 캠프에서 방출을 당하고 매치에서 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허시아이저는 41세 시즌이었던 2000년 다저스로 돌아와 10경기 1승 5패 13.14를 기록하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벨린저 영입을 시도하게 될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오퍼가 들어온다면 벨린저는 자이디와 피더슨이 있는 곳으로 가 다저스의 적이 되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게 될까요? 저지의 향방만큼이나 벨린저의 향방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이를 망치지 않겠다고 한 저지에 대해서는 양키스가 3억 3,7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한 헥터 고메스는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있으며 출처도 도미니카 공화국 매체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양키스의 제안은 올 시즌 1,900만 달러를 포함해 8년 2억 3,3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존 헤이머는 저지가 10년 3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고 켄 로젠탈이 이를 반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양키스의 1차 제안은 협상을 시작한다는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불펜에 너무 많은 돈을 씀으로써 예상 페이롤이 2억 1천만 달러가 된 샌디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샌디에고의 다음 최우선 목표는 일루수 보강이고
타깃은 호세 아브레유라고 합니다. 에릭 호스머와 계약할 때도 파워가 부족한 일루수를 영입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플렐러 단장은 이번에도 파워가 떨어지는 일루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가 35세 시즌이었던 아브레유는 아메리칸 리그 타율 5위에 올랐지만 홈런이 30개에서 15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타점 능력만큼은 확실하게 검증된 타자입니다. 카일 파머를 미네소타로 보낸 신시내티는 수비형 유격수 케빈 뉴먼을 피츠버그에서 데려왔습니다. 헌터 그린, 그레엄 애쉬크래프트, 닉 로돌로 등 성장해야 하는 젊은 투수들을 위한 수비 강화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애틀란타는 2019년 사이영 6위에 올랐지만 이듬해부터 아킬레스건 부상에 시달리며 지난 2년간 전혀 등판하지 못한 소로카와 1년 28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로카는 내년이 서비스 타임 5년차로 FA까지 2시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